성인 ADHD, 조용한 ADHD, 이것을 검사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인터넷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설문 항목 몇 가지들을 체크해 보았어요. 유행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디바인선의 최감사예요. 한 가지에 조용히 집중할 수가 없어서 정신없이 산만한 ADHD도 있고, 조용하지만 집중력이 떨어져서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할 수 없는 증상을 가진 분들을 조용한 ADHD 혹은 성인 ADH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제가 체크하는 항목마다 그렇다, 아니면 아주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네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이 ADHD인 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 해도 청년기와 장년기를 보내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인간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적 적응도 잘 해내는 ADHD, 이런 부류의 인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해결책을 가지고 적응해서 살아가는 데 익숙해지다 보니 중년 이후에는 명확하게 ADHD 진단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ADHD 진단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의 경우가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영성 공부를 안 하고 밀교 수행을 안 하고 젊은 시절 그대로 제 멋대로의 체인지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카르마에 지기만 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끊임없이 남 탓만 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집중력이 모자라고 참을성이 너무나 부족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ADHD를 전두엽 발달이 느린 일종의 발달장애라는 결론을 내린 설명도 있네요. 그런데 전두엽 발달장애라는 해석이 꼭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과학적, 의학적 결론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해서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잘 알 수 없게 됩니다. 진단이 틀렸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일반적인 규정과는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이 뜻입니다. 영성 공부를 하다 보면 혼의 특징, 혼의 종류, 이런 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잣대로 ADHD를 정의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어쩌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다 줄 수도 있죠. 혼의 눈을 뜬다는 것은 동양인, 서양인, 남자, 여자, 젊다, 늙었다, 이런 인종적, 문화적 껍데기로 자신을 규정하는 시야,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진실한 자신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물질 세상에서만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아주 다른 각도로 자신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ADHD를 물질적,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영혼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또 다른 시야가 열립니다. 혼의 종류 중에는 새로운 혼이라고 불리는 혼들이 있어요. ADHD 진단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혼에 속합니다. 살아가면서 빛을 획득하는 방법이 이전의 방식들과는 아주 다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뉴 소울, 올드 소울 판단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영혼의 빛을 물질적 관점으로 판단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새로운 혼인가, 올드 소울인가, 이러한 혼의 분류는 혼이 가지고 있는 스피리추얼한 빛의 특징과 스피리추얼한 빛의 질 또는 스피리추얼한 빛의 사용법, 이런 것을 토대로 새로운 혼인지 오래된 혼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혼의 종류를 알게 되면 일반적인 인간적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의 진실된 질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질적이고 인간적 잣대의 평가만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좁은 동굴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혼의 종류를 알기 위해 영성 공부를 하는 것은 동굴 밖으로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며 아주 설레는 일이 되어줍니다. 만약 ADHD의 진단을 받았다면 살아오면서 인간관계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듣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은 너무나 과도하게 집중이 잘 되고 재미있고, 또 어떤 일은 전혀 무관심해져서 마치 없는 일인 것처럼 무신경하게 그냥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랬다면 누군가로부터 지적받고 오해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주눅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싫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나 자신이 싫어진다. 이런 좌절감을 느낄 때도 많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조심성 없는 행동들,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ADHD 충동적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는 다른 류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게 될 수도 있죠. 또는 약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이 조용한 ADHD 혹은 성인 ADHD인 것 같다면 명상을 배워보는 것이 집중력 떨어지는 증상,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증상에 좋은 효과가 발휘됩니다. 가끔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죠. 물론 명상 한두 번 했다고 처음부터 머리가 맑아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정수리 차크라에 많은 이슈가 있다면, 또는 우주의 법칙과 어긋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면 머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맑아지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더딘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찾고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그것이 명상이 되었던 대백색 형제단의 영성 공부가 되었던 모두 다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에요.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명상하면 자신만의 명상법이 체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비슷하게 따라하는 명상도 좋고 자기 나름대로 개발한 명상법도 좋습니다. 호흡 명상을 하든 만트라 명상을 하든 선생님께 배우든 혼자 하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가장 자신에게 잘 맞는 명상법을 체화시켜 보십시오. 그냥 호기심이나 재미로 할 것보다는 진지하게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에요. 명상을 해보고 영성 공부를 해보는 것은 ADHD의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약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희망의 청신호가 되어줍니다. 우리들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의문점이 생기죠. 나는 누구인가? 진실은 무엇인가? 빛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결론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대백색 형제단의 가르침에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디바인선의 최감사였어요. 안녕히 계세요.